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동시에 발표한 이번 협정.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엔 전략적 계산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첫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영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영국산 철강에 부과되었던 25% 관세는 전면 철폐됩니다. 미국 철강 업계는 위협이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선 원가 부담 감소죠.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27.5%에서 10%대로 대폭 인하가 되고요. 그렇지만 연간 10만 대까지만 적용이 되고 이는 지난해 수출량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기타 품목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농산물, 기계류, 그리고 특히 에탄올이 눈에 띄는데요. 영국은 에탄올 관세를 전면 폐지해 미국산 바이오 연료가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기계류 등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농업계, 특히 옥수수, 소고기 수출 산업에 유리한 조치죠. 디지털 서비스세, 즉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되었던 세금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추후 타결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의 식품 기준은 낮추지 않겠다. 즉, 미국산 소고기라 해도 호르몬 처리된 제품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협정엔 경제적 요소 외에도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양국 간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제 안보 조항도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효율화가 아니라 동맹 강화 차원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보잉사는 영국산 공항 엔진을 구매하기로 했고요. 이는 미국 영국 간 방위 산업 협력까지 확장되는 신호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번 협정은 규모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 중 첫 거래를 성사를 강조했고요. 스타머 총리는 연이은 인도, 미국과의 합의로 실용적 무역 외교를 과시했습니다. 관세 인하, 시장 개방, 기술세 논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숨은 전략 퍼즐들, 이런 흐름이 어떻게 다음 중국 협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 주목해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드디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영국과의 첫 합의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일단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건은 바로 이번 주말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뉴욕 증시의 흐름과 그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은 전방적으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고요. 증시가 반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았다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관망 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때다.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실질적일 것이다. 145%의 중국 관세도 곧 내려간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이후 트럼프는 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날렸습니다. 덕분에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일관성이 없는 발언들입니다. 월요일에 트럼프는 해외에서 촬영한 영화에 관세를 물리겠다. 신진핑과는 당분간 안 만난다. 화요일엔 협상 진전은 없다는 시장 우려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그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시장에선 반등이 나온 셈이지만 다음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모든 눈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진전이 있다면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반대로 교착 상태라면 다시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협상 테이블의 미세한 기류, 그리고 시장의 예민한 반응, 이 모든 것이 당분간 투자자들의 심리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 드디어 반등의 신호일까요? 스티펠은 견조한 실적,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악의 경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월가 주요 증권사들의 평가를 정리해 보고요. 지금 루시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극명한 온도차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티펠의 평가는 한마디로 여기서는 홀드로 나왔지만 솔리드, 즉 견조하다는 겁니다. 루시드는 1분기 동안 현금 소진을 줄였고 운영비도 감소시켰습니다. 에비타 손실은 263.5 밀리언 달러고요. 스티펠의 예상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규제 크레딧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2025년 생산 목표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또한 루시드는 2026년 미드사이즈 플랫폼 출시까지 현금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스티펠은 목표 주가를 3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이번 실적과 경영진의 발언은 주가에 약간의 긍정적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니드햄입니다. 이들은 루시드의 두 번째 차량 그래비티 SUV에 주목했습니다. 그래비티는 루시드에게 있어 새로운 고객층에게 두 번째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즉, 에어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비티는 조기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시드 운영 총괄 안드리안 프라이스는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하될 신차 물량이 준비됐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죠. 그들은 여전히 루시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목표 주가는 1달러, 현재 주가 대비 57%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럽 판매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6개월 연속 판매 감소, 네덜란드 3월에 12대, 4월에 단 1대. 유럽 본진에서 이런 결과는 정말 뼈아프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래비티가 등장했음에도 회복의 신호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티펠은 재무 관리 개선, 중기 생존 가능성 확보, 니드햄은 그래비티로 브랜드 리셋 기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럽 침체로 회복 신뢰도 부족.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중립 또는 보수적 낙관론. 하지만 유럽과 미드사이즈 플랫폼 출시 이전까지는 실적 수요 모멘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V 섹터즈는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리비아는 플러스 7%, 테슬라는 플러스 3%, 루시드는 플러스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더플로우는 어제에 이어서 라지 스케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전 영상과 앞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용을 본다면 하락 마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전일 대비 2.67% 상승한 2.3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장 초반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한때 2.36달러까지 터치하며 단기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부터 주가가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 이후엔 제한된 박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수세는 있지만 결정적 모멘텀은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은 2.35에서 2.53달러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구간을 뚫어줘야 진짜 반등입니다.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는 8월 첫째 주, 그래비티 매출 본격 반영 여부, 그리고 유럽 수요 회복이 시장의 시선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금요일장이고 중국과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루시드 주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월가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단 2.44달러.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5달러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쪽은 1달러까지 빠질 거라 말합니다. 먼저 전체 의견 분포부터 보시죠. 보유는 단 1명, 홀드는 7명, 셀은 3명입니다. 즉 대부분 홀드, 즉 중립입니다. 당장 사기엔 이르고 팔기에도 참 애매하다는 거죠. 루시드에 대한 이 극단적인 전망 차이는 다음 3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래비티 SUV의 판매 실적, 유럽 시장 침체 회복 여부, 2026년 중형 플랫폼 출시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느냐, 특히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럽에서 단 한 대 판매된 수치를 근거로 1달러 목표가를 유지 중이죠. 반면 스티펠과 니드햄은 그래비티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현금 소진도 줄었다며 희망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있지만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5달러든 1달러든 그 방향은 결국 그래비티가 결정 지을 것입니다. 금요일 옵션 시장에서는 놀라운 수급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콜옵션부터 보시죠. 행사가 2.5달러, 프리미엄은 단 1센트, 6,000건이 넘는 거래량이 있지만 현재 주가가 2.31달러인 만큼 사실상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포지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전일 대비 가격은 66% 급락했죠. 27,000건 이상 미결제 포지션이 남아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5달러 돌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풋 옵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은 2.31달러이기 때문에 풋 옵션은 이 구간에 진입 중입니다. 가격은 18센트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0건 이상의 거래량 그리고 15,000건에 가까운 미결제 약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여전히 루시드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베팅 중이라는 뜻이죠. 이 옵션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급등 가능성 거의 없다. 횡보 또는 소폭 하락 매우 가능성이 높다. 콜은 버려졌고 풋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5월 9일 종가가 2.3달러 안팎 또는 그 이하의 마무리가 된다면 풋 보유자들은 웃고요. 콜 보유자들은 전액 손실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콜 옵션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